안녕하세요. 토사부의 부동산 뉴스입니다. 나불입니다. 요즘 어떤 일로 바쁘시죠? 상가를 하나 지어서 사무실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60평 정도의 상가 건물이나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직영으로 건축이 가능해요. 다가구랑 다세대는 안 되고요.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건축비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쓰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하면 면적 기준에서 평수로는 60평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을 지을 적에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법인이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렇죠. 60평 미만의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직영으로 직접 본인이 토목공사를 하는 중소업체나 골조나 외장, 마감, 창호, 유리, 화장실 공사 이런 부분을 각각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소형 업체들한테 직접 발주를 주고 공정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건축 과정을 직접 지휘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거를 좀 공부를 하게 되네요. 토지를 주로 중개를 하긴 했지만 건축을 직접 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공정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자금, 준비, 여러 가지의 변수가 많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 그리고 정확한 견적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금액의 정확성이. 네, 맞아요. 전체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지만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 이제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에 대한 서류행위에 대한 비용이 발생됐죠. 그리고 전답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건축 인허가 증이 나오죠. 이제 직영공사다 보니까 감리도 직접 감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허가권자 지정하는 감리업체에 이제 감리를 맡겨야 되는데요. 건물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 서류 행위 비용이 전체 건축비의 예산의 한 5분의 1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죠. 일단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격 요건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직영을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60평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 건물일지라도 그 현장 대리인의 자격 요건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장공, 전기공, 건축 관련 건축 관련된 자격을 갖춘 그분들이 일정 비용을 받고 현장을 진두지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공사 기간 동안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신 것 같은데요. 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따셨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본인의 건물을 짓는데 현장 대리인도 본인이 하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현장 대리인한테 주는 부분이 작지가 않아요. 한 달에 한 350, 350, 400 이렇게.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5개월이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기초공사를 할 적에는 습기가 좀 많이 빠져야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측량을 해보니까 옆집에 있는 담장이 걸쳐 있더라고요. 담장이 이제 본인 땅까지 조금 들어와 있다는 안에 말씀이죠. 들어가 있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이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들이죠. 네. 그래서 측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 행위를 받고 건축연을 받았을 적에 그 측량이 된 토지에 남의 건물이 일부가 이제 들어왔는 것이 담벼락인데, 이걸 무시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접 토지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측량을 통해 가지고 그 인접 토지 소유자와 본 토지에 넘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인접 토지주와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인지를 하고 있다에 대한 확인이죠. 이 공사비가 조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경계 측량 때문에 발생되는 담벼락을 멸실하기 위한 비용, 아마도 공사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지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인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의 사이즈가 무조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장애인이 그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편안하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랄지 휴게 음식점, 교습소나 미용실도 소매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여겼는데 아파트에도 진입로가 되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학습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직영공사라는 게 무모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좀 할만하다고 느낀 거는 AI가 발달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제미나이도 있고 GPT 챗도 있고요. 도 있고 건축
건축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조건이 되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디테일한 대답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답변에 대한 정확도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원문을 다시 찾아보죠. 대다수의 건축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큰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비용들이에요. 저희들도 도급 계약서도 만들고 그 도급에 대한 내용들, 뭐 예를 들면 뭐 토목 또는 H빔, 그죠? 철골공사, 창호, 여러 가지 부대시설,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견적들을 받아서 가격대로 이제 이행을 할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작성을 하고 뭐 은행에다가 일정 부분에 대한 건축 자금을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급 금액 안에도 뭐가 있냐면 이제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예비비. 네, 맨 마지막에. 예. 네. 그 예비비의 비율이 아마도 한 10% 정도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측하려고 하면 그쵸? 지경이라도 예.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네네.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그 인근 지역에서 공사를 많이 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구하시고 또 그분들은 또 쉽게 자기들의 원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더라고요. 예, 예. 견적을 비교하게 되면 2배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한 2군데 이상 예, 견적을 세 받아보고 군데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허가 기간 자체가 한 달 보름에서 2달이기 때문에 네. 일단 본인들께서 건물을 직영으로 짓겠다라는 분들은 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에 업체들을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소개를 받으셔서 거기 단가표를 보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학습을 검증을 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분들이 주변에 계셨으면 좋겠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다. AI를 통해 가지고 네, 제미나이와 친하게 네네. 지내시면 됩니다. 토목 단가, 건축 단가, 뭐 전기 단가, 배선공, 뭐 이런 거 전부 다 물어보시면 객관적인 지표들이나 예를 들면 파일을 집어넣어도 그 파일을 읽어서 분석해서 답을 주니까요.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예측이 되게 되면 건축비를 현금으로 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이 건축비에 대한 문의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영공사라 하더라도 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건설사 사업자를 내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현장 대리인 자격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 하고 건설 현장에서 무조건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하청을 준 업체가 직접 보험을 들고 인부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현장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산재보험을 가입하는데요. 거기도 가입을 하죠. 단가표가 있더라고요. 내가 네. 뭐 철골로 몇 제곱미터의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표준 단가를 정해서 보험을 들게 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산재보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요즘은 처벌도 엄할 뿐더러 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예상하지 손실을. 못한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네네. 특히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미리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는데 얼마나 걸렸죠? 허가를 내는 데는 이런 예, 거. 2달 조금 더 걸린 것 같고 착공계를 내기 위한 서류 준비하는 행위, 그죠? 네. 예를 들면 이제 허가증과 뭐 도로 점령에 대한 허가증, 산재보험 가입하고 감리회사와 계약을 하고 건설 설계회사에서 뭐 보증보험 끊어주고 예,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정식 착공까지는 석 달이 서류 보여집니다. 행위 하는데 3달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목표는 언제까지? 뭐 늦어도 올해 말까지고요. 예. 본인의 사업장에서 월세 안 내고 또 남은 사업장 월세를 받으시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은행은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은행과의 관계는 서로가 안을 수 있을 때까지만 안아주는 게 좋죠. 필요한 만큼.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이 상가를 짓는데 리스크라고 하면 혹시나 공실이 생기지 않을까. 요즘 경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축을 진행하는 것도 있죠. 직영공사도 직영공사지만.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죠. 뭐 또 하나의 뭐 기술이 생기니까. 기술 도장을 하시는. 알게 되면 두려움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그 토사부가 도장공이다. 현장 관리 현장 관리인이 필요하시면 네, 글쎄요, 뭐 본인의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지 한번 검증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사를 운영할지 안 할지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느냐. 직영공사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소형 공사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사부의 나불나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